네, 정치권은 요즘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 준비로 상당히 분주합니다. 등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만큼이나 바쁜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의원들의 곁에서 혹은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보좌관 분들입니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도대체 어떤 직업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그 드라마 보좌관을 보신 분들은 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실의 이승환 보좌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승환 보좌관에게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뭐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싶은 거 다 보내주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정병국 의원실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정병국 네. 의원님과는 한 7년 정도. 7년이요? 네네. 오, 그렇게 꽤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소위 합이 맞는다고 하는데 그랬던 그런 것 게 같아요. 케미가 좋았습니까? 네, 그 7년 동안 창당도 하고 합당도 하고 또 창당도 하고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전당대회도 했고 아, 경기도지사 선거도 경선도 치렀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 7년 동안. 그러니까요. 네. 예. 뛰쳐나가고 싶은 적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뭐 의원님과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이 힘든 거기보다는 네. 그 의원님께서 지향하시는 정치적 지향점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때 좀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네. 있었고요. 일하는 7년 내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네. 또 즐거웠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정배구 의원이 아쉽게도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하셔서 이제 뭐 더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21대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여기 출연을 하셨던 미래한국당 허은하 당선인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허은하 당선인은? 정말로 그 허나 당선자께서 제 네. 이력서를 보시고 아, 또 면접을 보시고 네. 또 주변에 평판 조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해보자라고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정말 또 감사한 게 해주셔서 네. 지금 열심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력서를 내셨다는 거는 뭐 그분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네, 보좌관님의 선택이기도 한 네, 거잖아요. 양쪽 다 원해야지 그게 만나는 그럼요. 거니까. 네, 허은하 당선인 얘기 좀 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정병국 의원은 뭐 하십니까? 계획이? 지금 조금 전에 정병국 의원님과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 네네. 얘기를 하고 오셨어요? 네. 여쭤봤어요. 네. 여쭤봤는데 뭐 해야 되노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네네. 네. 멘붕이었습니다. 네. 어. 그래도 늘 하시던 청년 정치를 위한 청년 정치학교 그리고 또 정치 개혁을 위한 그 일들 그런 울타리 되는 역할 네. 계속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예, 또 이제 조금은 좀 쉬셨으면 해요. 몸도 좀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계속 그러셔서요. 달려오셨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딱히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으나 네. 지금 하시던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네. 좀 앞날을 도모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승환 보좌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맘때가 좀 어수선해요. 그렇죠? 네, 총선 그렇습니다. 끝나고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대로 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갈 사람들대로 이 시기에 국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회에서는? 국회는 그냥 거대한 이삿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정말로. 네.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151분이 새로 오시는 네네. 건데요. 초선. 예, 네. 총 300명 중에 절반이 그러네요. 새로 오시는 거라서 그 낙선하신 또 그만큼의 의원님들이 방을 빼야 되고 또 선수가 높아져서 더 좋은 뷰나 위치로 가고 싶은 분들 네. 이사를 하셔야 되고 네. 한 300개 의원실 중에서 200개는 다 짐을 싸거나 이사 준비를 하거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갈 때 항상 우리 이제 벽지 보고 네. 화장실 이제 구경하고 이거 네. 괜찮은가? 수리 같은 것도 다 잘 해줍니까? 벽지부터 일단 다 갈고요. 전체 완전히 다 갈아요? 새로운 상태로 만들고 오늘 공문이 왔어요. 오늘 네네. 공문이 와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 어느 호스로 가고 싶은지 네. 이제 그 확인하는 작업이 왔고요. 그리고 15일까지 기존 의원실을 완전히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짐을 챙기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딱 15일까지 모든 짐을 빼고 그리고 이제 벽지라 이런 거 갈고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예. 이게 정말 소소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방 배정할 때 우리 네. 이사 갈 때 남향이냐 뭐 맞아요. 북향이냐 보고 네. 이 층, 뷰, 뭐 이렇게 네. 소음의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과 그렇지 않은 그쵸. 곳. 저도 예전에 돌아다닐 때 와, 이 방 진짜 좋다. 어떤 방은 좀 밉보였나 보다. 약간 그런 방들이 네.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방은? 일단은 그 말씀하신 명당 자리가 있어요. 있죠. 첫 네. 번째 조건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의사당 본청과 돔이 보이는 곳. 그리고 잔디밭이 보이고 네. 그리고 북한산이 보이고 네. 한강이 보이고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리고 이 위치는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불꽃놀이 축제도 볼 수 있고 아, 그래요? 그 네. 방에서 보입니까? 네. 그리고 퇴근할 때 육안으로 강변북로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교통 상황까지 확인하고. 그 명당 자리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실 801호인데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시든 실망하시겠네요. 너무 좋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허은하 의원님이 좋아서 어디 네.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지금 허은하 당선인이 듣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떤가요? 선수가 올라가면 네. 층도 올라가고 뭐 같이 올라갑니까? 뷰가 네. 일단은 그 국회 사무처에서 전체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당별로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 구간이냐 신관이냐 뭐 한강 분야 뒤쪽이냐 이걸 배분을 해서 그게 당 사무처에서 가지고 네. 이제 그걸 의원들에게 당선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선수에 따라서 선택권을 주던지 아니면 추천 순서에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하던지 이제 그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써내듯이 이제 선호하는 걸 물어보긴 하나 그렇죠. 결국은 경쟁이 치열한 곳은 몇 군데니까 네. 결국은 선수로 네. 어, 어제 오늘만 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801호 거기가 네. 또 되게 명당 자리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네네. 여러 당선자가 보고 갔어요. 그래요. 집 보듯이. 네네. 되게 복덕방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면 같이 똑같이 5선이에요. 만만치 않은 5선이 둘이 네네. 붙었어요. 네. 근데 한 분이 여당이고 한 분은 야당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여야로 배분을 해줘서 그 호수를 가지고는 쌀 수 없고요. 아, 이미 네. 딱 그 정해놓고 네네. 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같은 당에서 같은 선수가 붙었다. 네. 그러면은 그나마 싸움이 적게 되기 위해서 나이 순으로 하던가. 나이스. 네. 우리나라 또 나이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명당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런 명당이 국회에 딱 들어와서 보시면은 네. 잔디밭이 보이는 신관 쪽 있거든요. 네네네. 구관 쪽. 구간 예전에 쪽. 있던. 예전에 있었던. 예. 그쪽에서 한 6층 이상은 다 명당이고 거기가 그리고 신관보다 한 5평 정도가 더 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50평, 55평 정도인데 여의도 부동산 기준으로 하면은 경제 가치가 한 7, 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월세로. 그 방에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 사무실 같은 거 구할 때 여기에서 이제 사무실 구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나갔대. 뭐 네.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이런 것처럼 네. 여기 한번 들어오니까 막 5선, 6선 되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설 같은 방이? 지금 저희 정병국 의원님 사용하시는 801호가 네. 정병국 의원님이 한 6년 사용하셨고 그 전에 정몽준 의원님 아, 7선 정몽준 의원님. 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하세요. 집기들이 다 바꿨는데 네. 제가 정몽준 의원님 쓰시던 의자는 놔뒀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재벌 의자다. 아, 기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적어도 괜찮네요. 7선까지는 하셨어야 되는데. 뭐 불출마 스스로 하셨으니까 네네. 네, 그것만큼 또 용기 있는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총선이 끝나면 항상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딱 동수로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의석수가 확 이제 가고 한쪽이 쪼그라들고 이러면은 네. 그 방에 있던 보좌관들 구직난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네. 그럴 때죠. 이번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하신 저희 뭐 통합당 의원님들 한 총 77분 정도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 700명이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에서 일하셨던 분들. 네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당선자 방이나 혹은 그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200명 정도는 지금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같이 보고 밥 먹고 출퇴근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을 바로 다음 달부터 볼 수 없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점이죠.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를 이제 못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직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19명 가운데 18명이 초선 네. 의잖아요. 이 당들은 보좌관을 또 구할 텐데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약간 얘기를 해준다던가 전에 네. 있던 의원들이 이 친구 괜찮아, 뭐 이 보좌관 정말 일 잘해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가는 게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각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그 상임위에 경험이 있는 보좌진들을 네, 찾으시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지향점에 네. 대해서 좀 그 뜻이 맞는 보좌진, 그러니까 어떤 정책 이슈가 맞는 보좌진, 뜻이 맞는 보좌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는 게 가장 많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아마 추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다 구성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구성이 끝나고.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좌관 분들이 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 좋지만 사실 이번처럼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갈 곳이 없는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다른 일을 하세요? 어떤 분야로 가세요? 아, 이게 너무 이게 내밀한 건가요? 네. 여당일 때는 그래도 갈 데가 있거든요. 네네. 여당일 때는 그래도 갈 데가 뭐 있고 기업이든 어디든 기업이든 이렇게. 그렇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서 일단은 국회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관련 분야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각자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전에 저는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이런 데 네. 출입해가지고 그때 만났던 보좌관들 몇 년 뒤에 보면 실업자 돼 있고 예. 뭐 요즘 뭐 하세요? 뭐 그러면은 뭐 사업 작은 거 하나 시작했어. 그런데 네. 잘 안 돼. 뭐 이런 것들. 네. 그런데 목소리가 여당 출신 보좌관과 야당 출신 보좌관은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아주 현실적인 얘기. 네. 그리고 보좌관들 이제 예를 들어 보좌관들이 잠깐 그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지금처럼 네. 그러면은 뭐 지원이 있다던가 뭐 네. 이런 장치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요. 보좌진들도 그런 걸 알고 국회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불안정한 그 환경이지만 네. 그래도 어떤 사회 변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래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장치가 전무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승환 보좌관님께서는? 그러게요. 제가 학부에서는 네. 행정학을 전공하고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 문돌이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했던 문과생들, 이유가 네. 예. 문과 비하 아닙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저도 문과라서 네. 네. 무슨 심정인지 압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회 변화는 다시 말해 제도의 변화고 제도의 변화는 다시 얘기해서 법의 개선인데 입법부인 국회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고 네. 그리고 가장 최초의 곳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곳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무급 인턴부터 시작해서 네. 무급 인턴, 6급 인턴, 6급, 5급, 4급 이렇게 한 단계씩 이제 올라온 케이스죠. 인턴부터 시작을 하신 네네. 거예요? 오. 그러면 인턴을 어떤 분은 또 운이 없어가지고 네. 보통 1, 2년 하고 이제 좀 일을 잘하면은 승진해서 그 방에 계속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으로 가던가 하는데 좀 나쁜 의원 만나면 네. 뭐 인턴만 한 3, 4년 한다더라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는 뭐 할 그렇게는 안 수는 돼요?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인턴에 대한 기한이 있고, 근데 그렇게 그 정말 열정페이처럼 착취당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고, 과거에 있었죠. 예, 분명히. 그걸 이겨내고 또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보좌관님한테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미니로 양금숙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보좌관의 제일 1원칙을 뭘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보좌관의 첫 번째 원칙. 네. 뭐 직업적인 뭐 소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네. 저는 이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네. 보좌관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제가 그 네. 5급 비서관이 됐을 때부터 SNS를 안 해요.
네, 개인 왜냐- 글 올리는 건 네네네. 최대한. 예,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저의 모든 어떤 그 사회적 이슈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지, 네네. 이게 내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저는 그래서 침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SNS를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개인의 입은 없고 예. 또 의원님 관련된 것도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수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네.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맞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뭐 접해 네. 보셨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같이. 예. 아직까지 왜 그러셨어요? 요즘도 그렇게? 네. 그러게 그런데 너무 이게 좀 오랜만에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들죠. 기자들하고 인간적으로는 친해졌는데 말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는 또 그렇죠. 근데 선이 좀 네. 뭐 기자들도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갈 때가 있고 저도 또 막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떤 친밀감과 업무로서의 관계에서 네. 이제 풀지 못하는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런 아슬아슬함이 있어야 또 재밌고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오네요. 7774번님, 다선 의원 보좌관이면 친인척 청탁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청탁 의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청탁 문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요? 첫 네. 번째로 김영란법 이후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네, 네. 아름아름 하던 데들도 굉장히 없어졌고 그리고 일단은 정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확실하고 확고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병국 의원실 보좌진들 중에 뭐 낙하산이나 뭐 다른 데 추천받아서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인턴부터 이제 실력 쌓아서 올라온 차근차근. 사람들. 네. 저희 의원실 구성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 정병호 의원의 일종의 뭐 약간 결벽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벽증이 네네. 분명히 있으신 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 정말 많은데 예. 2160번님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뭐 유리지갑이라 지금 검색만 하셔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저희 직급에 맞는 공무원의 그 월급에서 수당이 좀 더 붙어서 네. 좀 그 공무원 월급에서 조금 버금가게 더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니까요. 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보좌관이 요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4급부터 해서 네, 쭉. 보좌관이 해서. 4급 보좌관 둘, 그리고 5급 비서관 둘, 그리고 6급, 7급, 8급, 9급 각각 한 명씩 있고요. 네. 그리고 인턴 한 명을 들 수 있고요. 해서 네. 총 9명 정도를 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급이 가장 높은 4급 네. 보좌관 월급이 가장 많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분의 월급을 대표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제 네. 월급 명세서를 까겠습니다. 네, 지금 2160번님이 질문을 네. 주셔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5690번님 직접 들은 얘기 중에 진짜 진상이다 싶은 의원 혹시 있습니까?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보좌관들이 네. 글을 올리는 공간 있잖아요. 대나무 숲에 예. 그 익명으로 올리죠. 네. 이런데 이제 가끔 뭐 갑질 의원 등등 이제 네. 폭로가 튀어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있었던 얘기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도 좋고 네. 정말 진상이다. 여기서 네. 욕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국민 여러분, 네. 국회의 이런 진상들이 궁금하시면 네. 얼굴책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을 한번 보시고 아, 거기에 나와 있는 정말 이럴까 하는 얘기들,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사례를 찍어서 얘기하면은 그 저희 같이 일하는 보좌 직원들은 거의 다 알 거거든요. 드러나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네. 국회의원님의 인성과 어떤 그런 이 평판은 임기 동안 보좌진을 몇 명 갈아치웠냐 맞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국회 게시판에 보면은 항상 직원을 뽑는 의원실이 네네네. 있어요. 그럼 거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승환 보좌관 같은 경우는 7년이나 일을 하셨으면 네. 굉장히 관계가 좋고 서로 그런 건데. 제 선임 보좌관 한 17년째 같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분 거의 의원급이시네요. 그럼요. 17년이면. 그럼요. 그 또 하나 이제 예민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여당이 확 압승한 경우 야당에서 일을 하시던 보좌관이 네. 그 여당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차피 뭐 많은 분들이 갈 생각도 없었지만은 네. 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네. 타당 출신 보좌진들 받지 말고 네. 특정 정당은 특히 뭐 더 좀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여당에서의 사무처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사무처에서. 할 네.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공식화된 공문으로 보내서 언론화되게 할 필요가 좀 있었나 네네. 하는 생각은 있고요.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사태 네네.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감정에. 감정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국회라는 공간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로서 이걸 좀 감싸면서 가는 네.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공문까지 뿌릴 필요가 뭐가 있었던 네, 건가? 어, 좀 빈정상하는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 책을 쓰셨는데요. 네, 이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4768번님, 드라마 보좌관하고 실제 보좌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드라마 보좌관의 티저 광고에 제가 출연을 해서 실제 보좌관 세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네. 제가 그때 정말로 이정재 씨의 보좌관 연기를 정말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네. 1화부터 그 모든 게 깨졌습니다. 일단은 외모가 그 얼굴이면 배우 이정재를 해야지 보좌관을 하실 그렇죠. 외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얼굴로 보좌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왜요? 있는 의원님의 네. 빚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드라마 보좌관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치의 실무자, 정책 개발자로서의 보좌관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보좌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보좌관 하시다가 실제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또 당선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바로 현직 보좌관 하시다가 출마하셔서 되신 분이 저희 당에 한 2분 정도 계시고. 두 분 정도.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언론이 의원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옆에 네. 있는 너무 잘생긴 보좌관을 찍으면 그러니까요.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네.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네요. 이 8597번님이 네. 보좌관님이 쓰신 시민의 상식 책 정말 잘 읽었습니다. 와, 보좌관으로 입안하신 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네. 이거 이 시민의 얘기하면은 정신. 네. 한도 끝도 없어서 네. 제가 일단 그 제 책 잘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쓴 책이 정책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음악가는 명곡을 만들고 싶고 하고 장인은 명품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정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은 네. 정말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책이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거, 그리고 제일 성공한 거, 그리고 뭐 유일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민의 상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이 언제 나온 거죠? 3월에 나왔어요. 3월에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홍보 많이 하고 많이 팔고 싶었는데 네. 정병국 의원님이 불출마하셔서 그거 수습하느라 네. 책 이름을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시죠. 네, 시민의 상식 시민의 네. 상식. 네. 지난 3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이승환 보좌관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보통 네. 일반 직장인들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이제 네. 요즘 일상화됐는데 보좌관들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의원실의 사정과 국회 일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란 곳이 일반 뭐 공무원이나 관청처럼 그렇게 9to6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죠.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하나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밤을 샐 수도 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간부터 챙겨봐야 될 때도 있고 국정감사 때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국회가 이런 환경이긴 하지만은 자기 열정과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상황을 즐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가 서울이신 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좀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좀 멀리 지역구를 계신 분들 네. 거기에 따라서 보좌관들도 굉장히 좀 다르죠. 삶의 형태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대표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의원님이 지역 행사 가셨다. 근데 가까운 지역이면은 네.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위기감이 있고 또 정말 조심해야 먼데 돼. 저 비행기 타셨습니다 하면은 네. 3일 동안 안 오시겠구나 네. 하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네. 사장님 어디 가셨다. 그러니까요. 잠깐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도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252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보좌진이 아까 9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한 걸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 혈세 낭비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뼈 주셨어요. 아픈 질문입니다.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국회 일일 체험권 이런 거에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부터 챙기고 그리고 국회 일정과 법안 관련 회의와 정책 세미나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같이 다녀보시면서 브이로그 한번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뭐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지 보좌관들이 일을 안 하는 의원님들도 거랑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별개죠.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어떤 질문이 와도 이렇게 막힘없이 답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보좌관의 세계를 많이 알게 됐고요.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실의 이승환 보좌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